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드디어 CTP59 허가 신청 완료, 항체치료제 시장 규모와 예상 매출은,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허가 신청 완료. 두 번째, 연말연초 시장은 조정이 나올 수도. 세 번째, CTP59 글로벌 시장 규모는. 네 번째,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예상 매출은 과연 얼마일 것인가? 오늘 셀트리온 10%의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침 출발부터 VI가 걸리면서 상당히 강력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전체적으로는 외국인들이 300억을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힘을 보여주면서 오늘 허가 신청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된 것이죠. 특히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 오전장에 상당히 좀 많이 팔다가 매도 규모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특히 오늘 창구별로 이렇게 보시면은 아침부터 외국계 모건 스탠리 쪽에서 그리고 CS 쪽에서 출발하자마자 매도가 나왔거든요. 특히 9시 11분 13만 4천 주 모건 스탠리 쪽에서 나왔는데, 요것이 이제 딱 끊기고 나서부터 셀트리온의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러한 구도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매수 타이밍은 바로 요 시점 이후였죠. 9시 11분 이후의 시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이와 같이 아침에 이제 급한 매물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배당을 받은 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침에 좀 나오면서 음봉이 좀 나왔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줄어드는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배당락 이런 거 당연히 극복이죠. 그렇습니다. 자, 헬스케어도 오늘 6.67% 상승입니다. 물론 음봉의 모습이 연출이 좀 돼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긴 하지만 전혀 부담스러운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 외국인들은 오히려 460억 매수 우위였죠. 오전에 조금 외국인 매물이 나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인들 매수가 더욱더 강해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연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고, 외국계에서 특별한 창구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제약은 어제까지도 좀 올랐잖아요. 신고가 영역이고 이랬기 때문에 오늘은 자연스러운 조정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 외국인들이 한 283억 정도 매도했지만 큰 규모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창구별로는 특별한 특징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오늘 셀트리온의 허가 신청 이것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상당히 작용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이고, 제약은 미리 좀 올라서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 좀 밀렸지만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이제 정상적인 궤도로 간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 승인 신청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재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재료였잖아요. 다 아는 재료였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들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게 국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나왔지만 임상 결과를 근거로 해서 미국과 유럽의 1월 중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위한 미국의 FDA, 유럽의 EMA의 협의를 개시를 할 것이다. 1월 중에 시작을 해서 어쨌든 긴급 사용 승이니까 미국이나 유럽은 지금 좀 더 심각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국내에서 어느 정도 1월달 그리고 2월달 이렇게 이제 약효가 효능이 입증이 되면 바로 3월 4월부터도 미국과 유럽 시장으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측면이고, 또한 국제 확회를 통해서 이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부분이죠. 핵심은 뭐냐면은 셀트리온의 CTP59 이 항체치료제의 핵심은 이제 앞으로 해외 시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글로벌 시장 규모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서 매출이 얼만큼 늘어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언급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양시장 모두 상당히 강력한 모습이죠. 특히 코스피 지수 다시 또 2820에서 신고가 이런 모습이잖아요. 코스닥도 오늘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이 많은 모습. 하지만 시장은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내일 마지막 날이잖아요. 폐장일이고 또 연초에 들어서 조정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항상 염두에 둘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역시 또 많이 팔잖아요. 특히 또 금융 투자들 보세요, 그죠? 이런 상황들입니다. 배당을 위한 매수들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도 좀 나올 가능성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이런 부분들은 일부 파는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도 좀 팔았고 LG화학, LG전자도 매도하는 외국인들의 모습. 그러나 배당 이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히려 매수하는 쪽에서 보시면은 카카오와 밑에 여기 네이버가 있잖아요. NC소프트. 요쪽이 지금 상대적으로 못 올랐죠. 그동안 많이 쉬었잖아요. 이런 측면의 선취 매수. 그리고 또 삼성 SDI, LG화학에 비해서.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더불어서 바로 바이오 쪽에서도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따라서 최근 며칠 동안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군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내년을 위한 선취매다. 즉 내년의 주도주 맥락군들을 다시 또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도 또 신고가죠. 부양책 이제 서명을 했고 이래서 잘 나간다 이런 측면이 되는데요. 미국 시장도 여기서 뭐 일시적인 조정은 연초에 나올 수 있겠지만 특별한 의미는 없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년 들어서 내년 1분기와 2분기 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1월달 초에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겠지만 결국 1월 중순 이후부터는 다시 또 시장은 강력한 모습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결국은 세계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뭐 복잡하게 보실 거 없고요. 빨간 선만 보시면 됩니다. 선이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았다가 옆으로 좀 누웠다가 본격적으로 이 제로 시점을 넘어가는 시점이 2021년 1분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분기 그리고 2분기 상당히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3분기 4분기는 조금 이제 정상으로 간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대부분이 이제 시장이 내년에 상반기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하반기에는 안 좋다 이런 이야기는 바로 이와 같은 세계적인 경제 성장률에 대한 개념, OECD에서 나온 자료죠. 이런 개념인데 뭐 가봐야 아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올해 연말이 됐지만 올 초에 그리고 또 작년 연말에 올해를 예상했던 거 이렇게 보면은 웃음이 나오죠.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도 맞은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너무 뭐 1년 후 이런 거 볼 필요가 없고 당장 앞에 1월, 2월 이렇게 하나씩 전망을 해 나가면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고, 이에 따라서 12월 달에 금융투자 이런 부분들의 배당을 위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매도는 조금 더 나올 수 있지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월 중순 이후의 시장을 봤을 때 우리가 역시 이 환율 부분을 잘 봐야 된다 이런 측면인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신흥국들의 통화 인덱스입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인데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우리나라 원화를 포함한 신흥국들은 강세가 되는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과거에 지금 고점을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측면이죠. 이때마다 신흥국들의 경기가 상당히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베이스로 보더라도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시장 쪽에서의 환차익을 노리는 매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들어오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달러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자금의 흐름들도 신흥국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우리나라 시장과 달러와의 관계를 보시면은 일단 중요한 것은 방향이 똑같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다시 1100원 넘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다시 또 약세로 가게 되면 달러가 결국은 코스피와 달러는 같은 방향으로 간다 이런 측면에서 내년도 전망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무튼 간에 일시적인 연초 조정은 예상을 하자. 그리고 내일부터 또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별 문제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셀트리온의 공매도 세력들은 참 지긋지긋합니다. 참 대단한데요. 다시 또 12월 23일 날 보면은 11,363주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 하여튼 간에 그러나 큰 아웃라인으로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결국은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과연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가 앞으로 글로벌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지금 특별한 근거 데이터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별로 없는 상황들인데, 일단 먼저 셀트리온 측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다른 거 그렇고요. 일단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2021년 매출액이 약 $60 정도를 전망을 했다. 누가 했느냐면은
모닝스타라는 데서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백신은 백신이니까 뭐 관계없고요. 이 모닝스타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 9월 1일 자료였어요. 보니까 리제네론 이런 것이 지금 약 60억 달러니까 6조 5천억 정도의 규모가 매출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단가로 한번 따져보는 것이죠. 현재 미국 FDA의 허가를 받은 일라이 릴리와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 가격이 400만 원에서 450만 원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규모를 따질 때 한번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이런 것이죠. 60억 달러, 조 5천억 나누기 400만에서 450만 원 하면은 결국은 약 150만 명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약 15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셀트리온이 내년에 150만에서 200만 명분의 공급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계산을 단순하게 해봤을 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셀트리온이 국내에는 뭐 원가 수준으로 팔겠다, 그죠?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고, 대신에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높은 가격을 받겠다. 그런데 400만 원보다는 450만 원 이 가격보다는 조금 낮게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얼마로 갈지는 모릅니다. 얼마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소극적으로 가장 최소화해서 계산을 했을 때 만약에 100만 원으로 셀트리온이 간다고 계산을 하자는 것이죠. 100만 원으로 가게 되면은 150만 명분이니까 결국은 얼마면은 1조 5천억 정도의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물론 200만 원으로 가게 되면은 3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 측면으로 계산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데, 물론 또 300만 원으로 가면은 더 늘어나는 거죠. 4조 5천억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최소한 100만 원으로 가장 낮춘 가장 보수적인 가격으로 간다 하더라도 약 1조 5천억 정도의 매출 증대 효과가 바로 CTP59 항체 치료제에서 나올 수 있다. 이런 계산이죠. 물론 이 계산의 근거는 지난 9월 1일자의 모닝스타의 계산 근거입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근거될 수 있는 자료가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거를 가지고로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당시 9월 1일 날 예상을 했던 것보다 지금 전 세계 확진자 수가 훨씬 늘어나 버렸잖아요. 그 이야기는 그만큼 이 시장 규모가 훨씬 더 커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혹시 셀트리온이 나왔는데 미리 나온 이쪽에서 나와가지고 이거 뭐 경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시장이 좁은 것이 아니냐가 아니고 시장이 지금 훨씬 더 커졌죠. 확진자 수가 8,1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다 공급을 해도 남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시장 규모는 오히려 크게 확대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계산이지만요, 단순 유추를 좀 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진단 키트와 경증 치료제, 아직 중증 쪽으로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해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원가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원가가 훨씬 더 낮게 우리가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마진, 즉 이익이 높아진다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의 매출액뿐만이 아니라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상당히 지금 크게 성장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단순하게 지금 CTP59와 진단키트가 없는 상태에서 예상된 내년의 매출, 예상된 내년의 영업이익, 이것은 뭐 의미가 없죠. 이거보다는 자릿수가 달라질 것이다. 이에 따라서 이 빨간색 퍼가 계속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의 매력도는 계속적으로 증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하더라도 이 시장 규모와 그리고 또 내년 3, 4월에 가면은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유럽으로도 진출 가능하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는 역시 셀트리온의 강력한 성장성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하루하루 뭐 좀 빠지고 한다 해가지고 심리적으로 흔들리거나 또 흥분하시거나 화내시거나 이러시면 절대로 안 되시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셀트리온 꺼드렸던 이 라인 34만원 선에서 사실 분들은 충분히 다 사셨죠.
그렇습니다. 자, 내일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밀리면 또 사야 되는 것이죠.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뭐 신용 쓰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보유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헬스케어도 좀 이까지는 안 내려왔지만 좀 내려오게 되면은 여전히 매수 가능하다.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이 지금 뭐 조정이 잘 안 나오는 상태인데요. 여전히 그러한 측면에서 조정시는 현금 매수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조금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성 뿐만이 아니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유플리마,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잖아요. 그 외의 제품들도 줄 서 있는 측면이고, 어쨌든 이 치료제 부분만 보더라도 앞으로의 성장성은 막강하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나가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